매매와 전세 중요한 차이는 전입과 이동. 이걸 오늘 철저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2가 무엇을 만든 건지, 전체 시장에 봤을 때 우리가 막아버린 게 무엇인지, 현 부동산 상황에서 단순 거주 보장 임대 정책은 임차인을 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이 전세 폭등의 주범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그게 주범인 이유를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임차인들을 절벽으로 밀고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우선 잠깐 기사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전세난은 저금리 탓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금리는 앞으로도 한동안 쭉 갈 듯합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미국 금리와 전세금리 연동해서 봐야 되는 관계로 그러면 쭉 이렇게 고통을 겪어난 건가요? 부총리께서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발표했겠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2년, 2+2년 전세대란 이러는데 뭐 3년 플러스 3년 더 하자. 우리 임차인들한테 보호 정책 같아 보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댐이죠. 저거 이번 여름에 많이 뉴스에 나왔었죠. 붕괴 얘기 나오면서. 근데 잔사댐이 만들어진 목적은 치수, 물을 관리죠. 양자강, 거대한 강을 관리하기 위한 안에. 그런데 엄청난 물의 압력이라는 그 대전제,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재난, 환경 대재앙, 저거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실현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여전히 부정하죠. 지진과 산사태도 말이 많죠. 많은 지역에 산사태들이 일어난 게 산사댐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번에 혹 일어날지 모르는 붕괴, 그럴 때 대재앙 문제. 이게 예상치 못한, 즉 목적과 다른 재난, 더 나아가서 예측과 다른 재난, 지금의 우리의 문제라 봅니다. 자, 우선은 임대차 3법에서 핵심으로 오늘 얘기할 거, 이동의 정지. 전세는 이동, 즉 가로치고 전입을 기반으로 한다. 전세라는 건요, 매매하고 좀 달라요. 매매는 입주 안 하셔도 되잖아요. 뉴욕에 있는 우리 교민이 서울에 있는 집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반드시 점유, 이동, 전입을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거기에 고정된 딱 장벽처럼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징검다리 못 건넙니다. 이동의 정지, 즉 우리가 말해주는 2+2, 그게 꼭 전체 시장에서 좋은지 오늘 따져볼 거예요. 복지가 아니고 공포의 극대화다. 왜 그런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는요,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혼부부처럼 저기 있는 아파트 들어가 살려면 반드시 누가 가야 되냐? 부동산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동산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 매매와 전세 중요한 차이는 전입과 이동. 이걸 오늘 철저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2가 무엇을 만든 건지, 그 한 세대의 어떤 기간을 보장하는지 모르겠으나 전체 시장에 봤을 때 우리가 막아버린 게 무엇인지. 자, 이동 없는 임대시장은 안정화된 것이 아니고요, 도로 고장난 차처럼 도로 전체를 막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좁아져서 통행을 더 심하게 돼야 되겠죠. 자, 최소의 크기, 바다입니다. 좋아합니다. 바다물속은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대한 바다에 제가 저런 티팟, 그러니까 어떤 티 주전자로 한 만 번 물에 흔들림이 있을까요? 좀 더 큰 주전자는 어떠신가요? 아니면 저 두 대 말고 아예 소방차, 우리나라 소방차, 전 소방차를 동원해서 제가 바다에 물을 붓겠습니다. 수돗물 받아다가. 쓰나미가 일어날까요? 없겠죠. 어떤 변수도, 웬만한 변수, 우리가 동남아 이런 태풍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 쓰나미 쉽지 않죠. 웬만해서는. 자, 이걸 뭘 말씀드리냐면, 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 티가 안 나죠. 즉 시장이라는 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외부 변수, 항상
신규로 발생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요 같은 면에서 그거를 받았을 때 안정화시킨, 즉 수렴한다 그러죠. 예.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수렴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빠지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가 디딤돌을 이게 우리 돌다리 건너서 돌다리 보면 그렇잖아요. 계곡가에 띄엄띄엄 있는 거죠. 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두 개의 위치가 어떤 고정의 누구에 의해서 딱 앞에 막고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예 건너지조차 못합니다. 정말 따로 다리를 크게 놔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더 가보죠. 가격 문제 이전에 우리는 가격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 이전에 이동할 물건이 다량 존재해야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수렴하여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임대차 3법은 가장 문제가 저겁니다. 좀 더 있게 가볼까요, 제가? 자, 뭘 보여드릴 건데요. 개수 한번 세보십시오. 잠깐 사라졌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몇 개인가요? 아시나요? 물량이랑 쉽게 이거 모르시겠죠. 그런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몇 개인가요? 몇 개? 두 개 보셨죠? 제가 이걸 뭐라는 거냐면 적으면 잘 보입니다. 물량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개수가 적으면 잘 보여요. 잘 보이면 결과도 쉽습니다. 꼭 좋은 쪽으로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쉽게 예상하죠. 부정적 의미의 적은 숫자가 주거 숫자라면 이 공포지수와 경쟁은 심화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단지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다 해서 한 5,000세대, 6,000세대. 아무리 적게 나와도 옆에가 재건축이 돼서 좀 충격이 있었을 좀 올라가죠, 분명히. 그런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동하는 사람이 많고 하면 가격 이전에 시간 지나면 소화가 됩니다. 수렴하죠. 그런데 모두가 정지하면 그러니까 걱정돼서 너를 거기 더 살게 해주겠다는 그 명분 하에 정지가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고속도로 달리는 게 위험해서 너 거기 차선 너만 아주 슬로우 달려도 돼. 야, 우리 원래 한 50km 100km 달려야 되는데 너 30km 달려도 돼. 너무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 독점 구도로 가도 돼. 고장나서 세우고 있어. 사람 갈 때까지. 다 정지합니다. 이런 도로를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달릴 수 있으면 잘 달리죠. 근데 저 도로가 정지되는데 저런 이동이 정지되는데 차 몇 대가 필요합니다. 한 대면 됩니다. 옆으로 누우면. 사실은 신규 수요가 좀 나왔을 때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 뚫린 고속도로도 한 방에 정지됩니다. 정지는 좁은 길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의 임대차 상황이죠. 좁은 길이 됐죠. 신규 수요가 몇 프로, 옛날에 신규 수요가 한 10% 기존 수요보다 들어와도 시간차를 두고 있으면 소화되는 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수렴 안정화되는데 지금은 불가합니다. 좁은 길은 당연히 좁기 때문에 조그만 신규 진입의 충격이 큽니다. 통행료 좀 더 많은 비용을 낸다는 표현이겠죠. 좁아진 통로 때문에 비용의 증가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임대차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임대차 계약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다? 전입. 매매계약서는 전입이라는 필수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전입. 이동. 매매와 전세, 부동산 원칙 특성에 가까운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공부를 더 들어가면 부동산의 가장 큰 특성은 위치의 고정성. 사람이 가죠. 이동을 우리가 하죠. 사실 매매란 건 서류상이죠. 부동산 특성은 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자본주의냐 뭐냐 이런 거 차이지 사실은 부동산의 원초적 특성과 관계 있는 건 뭐다? 전세제도죠. 임차, 거주, 실제 점유, 전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지를 이동을 다 막은 겁니다. 시내가에 돌다리 생각하시면 단순하다고요. 중간 건너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사서 막고 있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돌을 이게 새로 놔야 돼요. 옆으로. 시장 조작의 절대 기준은 당연히 충분한 양입니다. 눈에 띄는 적은 수는 공포를 극대화시킵니다. 이동 정지 좁은 길목은 정체를 최대치해서 비용을 올립니다. 전세는 이동입니다. 이동이 막히면 당연히 지금처럼 비용이 올라갑니다. 통행 상승 부분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신규 수요. 아무리 임대를 보호하셔도 거주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 새로 진입 수요는 항상 일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 개수가 좀 많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충격을 다 흡수하죠. 시간 두고. 그러나 지금의 숫자는 그 신규 수요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이주는 단 한 개만 부족해도 다행히 그 가치가 가늠할 수 없죠. 전쟁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역을 벗어나면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근처 임대값이 오릅니다. 근데 좀 더 멀리 가면 내가 좀 더 멀리 가는 고통을 인내하면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죠. 안정화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입니다. 지금의 임대차 3법은 전국이라고요. 막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로 갱신권 끝나는 시점부터의 폭등, 그 전에도 이러고 있지만 일부는 지금 2주에 돼서 어마어마한 폭등이 옵니다. 고통 크기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다. 저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좀 더 고민되는 몇 문제가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강화입니다. 평생 한 번입니다. 평생 한 번이란 말은 좀 더 내가 집이 두 채 있으면 좀 더 이득이 큰 걸 원하고 비과세 받고 아니면 포기하겠죠. 당연히 그런 건 우량 지역이 많겠죠. 우량 지역이란 건 자가 거주비 오히려 더 낮습니다. 우리 시골의 자기 집, 서울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 당연히 세입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좀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수요 높은 지역에서 경쟁하게 돼 있고, 좀 더 비싼 지역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다 더 중요한 건 이 평생에 한 번이 전국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상승선은 한계선이 보입니다. 좀 더 정부가 많은 개발을 하고 좀 더 인구적 민원에서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집을 실거주 여건 때문에 안 살까요? 저는 산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서 실거주는 언제 한번 하면 됩니다. 왜? 이게 더 안정적이니까. 좀 더 우량한 지역이고 좀 더 미래에 봐서 가격 면에서는 오를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세금 하나. 그건 내가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더 올라와서 실거주하면 의미 없이 여기 거주하지 않을 사람조차도 서울에 그 비과세권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와서 실거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사업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아까 샨사댐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치수 목적이었고 홍수 조절 기능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기능. 특히나 중국의 역사에서 물을 이 조절을 못했을 때 정부가 갖는 위험 부담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사태, 지진, 환경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드신 거죠. 이건. 근데 저런 예상치 못한 수가 있습니다. 미래시장은요, 제가 보기 어떨 것 같습니다. 시장 안정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겁니다. 뭐 3+3까지 나오고 있죠. 더 심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일본이요, 우리 일본 비교 많이 하죠. 2000년대 전에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즉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할 때조차도 임차인이 바뀌는데도 임대가를 제한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명분은 맞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임대가 상승, 임대주택 부족에 의한 여러분이 아시는 일본의 대규모 임대 사업자들, 임대 회사들 그 회사들이 큰 시기가 거품 시대가 아닙니다. 거품의 붕괴 이후입니다. 계층 있잖아요. 이 거주 전쟁은 계층 간에 일어납니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위로 가지 않고요. 이 아래서. 그 상황에서 무작정 거주의 안정만을 가격하는 정책은 무의를 일으킵니다. 뭐 거기 가면 좀 심각한 얘기니까 좀 뺄게요. 제가 우선. 그 다음에 투자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세금을 눌러도 아까 말했듯이 지방 사람이 서울 더 우량 전국 단위로 투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들어와 살 이유가 없는데 비과세를 맞추기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수익이었으니까. 현 부동산 상황에서 단순 거주 보장 임대 정책은 임차인을 죽입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틀렸다 하실 분도 있겠죠. 그런 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같이 얘기해볼 문제입니다. 왜? 이거 안 없애지고 펴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부동산 상황, 지금의 대도심 중심, 지금의 청약지대 우선의 뭐 신도시 공급
도시 임차인들 죽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된다고요. 그 오랜 시간이라는 게 뭐 한 1년, 2년이요? 지금 이대로 가면 5, 6년? 10년? 정말 그러다 다 죽습니다. 좀 고민들을 해보셔야 할 내용이 임대차 3법입니다. 단순하게 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 그걸 보장해 좋다. 그 다음부터 절벽입니다. 우리 회사 다니면 예전에 어떤 회사들이 사업, 회사를 살게 해주는 사원주택, 그 사이에 너무 편히 살다가 돈을 안 먹고 회사 퇴직당하면 회사가 자를까 봐 겁나고 퇴직당해서 이유도 문제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면 집을 안 갖고 있었죠. 너무 편해서. 좀 임대차 3법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만 끝내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라이브 합니다. 8시에 다시 시작했는데 관심들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하고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